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한부모 단체들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고 정인 양의 입양을 담당했던 홀트 아동복지회에 입양 후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코로나로 인해 벌어진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위한 강사를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 등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조사한 결과 197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포커스 이지원입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16개월 정인이에 대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학대 상황이 속속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응답하듯 일명 정인이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즉시 수사 책임과 아동보호 강화가 주요 골자인데요. 법을 잘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도 기존 법망에서 여러 차례 정인이를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을 낳았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바라보는 안일한 시각을 버리고 내일처럼 나서야 이런 비극은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인이의 입양을 담당했던 홀트 아동복지회를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학대 정황을 알고도 외면하는 등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요. 한부모 단체들은 홀트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팔을 뚫고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정인이 죽음의 책임을 묻고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비난은 당시 입양을 담당했던 홀트 아동복지회에 쏠렸습니다. 학대 정황을 알고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인이의 비극에 홀트 아동복지회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과연 홀트 아동복지회가 자랑하는 입양의 전문성은 무엇인지 어른들에겐 죄책감이 남았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저를 찾았을지, 아니면 얼마나 저를 원망했을지. 때문에 더더욱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복지부에 홀트 특별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양부모의 양육 적격 심사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세 차례에 걸쳐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동안 홀트는 무엇을 했는지 밝혀달라는 겁니다. 감사를 하라고 요구를 하기 전에 그 아이가 학대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하기 전에 홀트에 대한 감사를 이미 실시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앞서 홀트 측은 정인이에게 사과하면서도 매뉴얼을 따랐다며 입양 절차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동안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겨진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라며 이번 개정법안 통과는 자녀에 대한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벌어진 학습 격차를 줄이는 게 올 한 해 교육정책의 화두인데요. 이를 위해 서울 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위한 강사가 배치됩니다. 코로나19가 학교 일상을 덮어버린 지난해 원격 수업으로 인한 교육 격차가 커지면서 취약계층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과 성적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올 한 해 서울교육의 핵심은 학습 안전망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기초학력 강사가 배치됩니다. 퇴직 교원이나 기간제 교사 등 교원 자격을 갖춘 강사를 활용해 수업 중 담임 교사를 보조해 학습 부진 학생을 지도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원격 수업의 상황에서도 그 학생들이 충실하게 원격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또 그것을 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습센터에서도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심층 관리해 교실과 학교 안, 학교 밖으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원격 수업 내실화도 올해 큰 과제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교육당국은 올해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실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급하는 등 기본 인프라를 완성할 방침입니다. 교육복지도 확대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이뤄집니다. 서울의 경우 중고교 신입생에게 30만 원씩 별도의 입학 지원금도 지급해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300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 여성이 컨테이너 크기의 투명 유리박스 입구에 서서 체온을 측정하고 신분을 확인합니다. 그 순간 에어샤워기에서 강력한 바람이 나와 몸이나 옷에 붙어 있는 먼지와 바이러스를 털어냅니다. 내부에는 강력한 양압시설이 설치돼 외부 오염물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기청정기와 살균기가 작동하면서 각종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제거합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민간업체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 게이트입니다. 헤파 필터가 있어서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동시에 포집하고 포집된 바이러스는 특정 파장의 자외선으로 사멸시키게 됩니다. 실험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순식간에 99.9% 사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물 등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관공서나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설치할 경우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동시 제거하게 되므로 효과가 연구 개발을 지원한 환경부는 코로나 문제 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바이러스 문제를 좀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린이들의 사업이다. 스마트 게이트는 조만간 부천시청 청사 입구에 시범 설치되는데 향후 지하철 역사 등에 확대 보급될 전망입니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찍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논란이 됐었죠.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레깅스가 일상복처럼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몰카득으로 얼마든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 2018년 A씨는 버스에서 검은 레깅스 차림의 여성 뒷모습을 8초가량 촬영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나왔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레깅스가 몸에 딱 붙는 청바지인 스키니진 차림과 다를 바 없는 일상복 중 하나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관련 사진을 첨부하면서 2차 가해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이 판결은 결국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고 해서 이를 입은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성적 자유를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에서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로 확대한 최초의 판시라고 밝혔습니다. 성적 수치심이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이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피해 감정을 포함하는 의미라는 설명입니다. 새 전기요금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석탄, 액화, 천연가스 같은 연료 가격을 분기 단위로 요금에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또 지금까지 요금에 들어 있었지만 소비자가 알 수 없었던 기후 환경 비용은 별도로 고지합니다. 연료비 연동에 따라 킬로와트 시당 연간 5원까지 요금이 오르내릴 수 있는데 대신 분기 단위로 변동폭에 제한을 뒀습니다. 직전 요금 대비 변동폭은 3원으로 제한하고 킬로와트아워당 1원 이내의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유가 추세 등을 고려한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조정 금액은 킬로와트 시당 마이너스 3원입니다. 그간 한 달 350킬로와트시를 쓰는 4인 가구는 기본요금 1,600원에 전력량요금, 부가가치세,
전력기금을 더해 총 55,080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엔 기본요금은 동일하지만 기후 환경비용이 전력량 요금에서 분리돼 새로운 항목이 생기고 킬로와트 시당 0.3원의 석탄 감축비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연료비 조정액에 따른 1,050원이 빠지고 다시 부가가치세와 전력기금을 더하면 총 54,000원으로 개편전과 비교하면 1,080원이 내려갑니다. 다만 유가 흐름이 연료비에 반영되는 최대 반년의 시차와 환율 변동을 고려하면 이후엔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또 한 달에 200kWh 이하를 사용한 가정은 월 4,000원까지 깎아주는 필수 사용 공제가 일부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올해 7월부터 절반으로 줄어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합니다. 지난해 말 신용대출 창구를 아예 막았던 은행권이 일부 상품을 다시 팔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전문직 대상 상품의 한도를 제한하는 등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부 강화 조치는 유지됩니다. 은행권이 신용대출 창구를 다시 열었지만 전문직 대상 고액대출은 여전히 죄는 모습입니다. 2천만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막았던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 상품 등을 다시 판매하는 대신 절반으로 줄였던 전문직 대상 상품의 한도는 유지합니다. 신한은행 역시 신용대출을 재개하지만 지난해 줄여놨던 전문직 신용대출의 한도는 그대로 둡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달 중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은행은 1억 5천만 원인 전문직 신용대출의 한도를 5천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외 NH농협은행은 지난해 말 가계대출 우대금리를 줄인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기로 했습니다. 대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원리금 비율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지난해 100%에서 80%로 낮춘 조치를 유지합니다. 이런 조치들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금리가 높은 다른 금융업권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커지는 부실화를 막기 위한 더욱 정교한 대비책도 세워야 된다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부채의 총량을 관리한다는 개념보다는 실제로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평가해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연초를 넘기면 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확실성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나오는데 금융당국은 1분기 안에 DSR을 돈을 빌리는 사람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을 가격 순위대로 놨을 때 한가운데인 중위값이 1억 원가량 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 6,702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보다 9,770만 원 오른 것으로 7월 이전 약 5년치 상승분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를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21%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금천구와 은평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서민들에게는 청약 방법을 제외하고는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분양을 받기 위해 친족인 것처럼 자격을 양도하거나 위장결혼을 하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자녀 2명, 동거남과 살고 있는 A씨. 자녀 3명을 둔 30대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더니 주민등록을 합쳤습니다. 분양을 받자 이 남성과는 이혼했는데 8명의 가족이 49제곱미터 소형주택에 주민등록을 같이 하면서 이를 수상히 여긴 국토부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가족 6명과 함께 거주하던 B씨는 수도권에 사는 C씨의 주소지에 전입해 가점제 방식으로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C씨가 B씨를 대리해 청약을 신청하고 분양을 받았는데 친족이 아닌데도 친족인 것처럼 쓰기도 했습니다. 청약 통장을 매수하고 위장 전입시키는 방법으로 부정 청약에 당첨된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 등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조사한 결과 197건의 의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위장 전입이나 청약 통장 매매, 청약 자격 양도 등이 주된 수법이었는데 부적격, 계약 포기, 잔여 물량을 임의로 분양한 업체 3곳도 적발됐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이 수도권의 고시원에 위장 전입해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되거나
결혼도 하지 않은 30대가 마치 6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국토부는 부정청약 당첨자들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벌금과 함께 분양 자격을 10년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시민들이 할인 행사 코너 앞에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먹거리를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영향까지 이어지면서 연초부터 밥상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국산 냉장 삼겹살 평균 소매 가격은 7일 기준 100g당 2,108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23%나 올랐습니다. 돼지고기 목살도 2,008원으로 역시 21.9%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정에서 구이용 소비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제 집밥 수요가 좀 늘다 보니까 그 집에서 좀 구워 먹는 그런 부위의 가격이 특히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공급은 줄었고 이제 그렇게 수요는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현상이더라고요, 보니까. 반찬이나 국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채소 가격도 강세입니다. 지난해 수해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했던 탓에 양파, 마늘, 대파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64.2%, 45.1%, 37.9% 급등했고 쌀값도 수해 영향으로 수확량이 줄면서 15.4% 올랐습니다. 여기에 닭고기와 계란 가격은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살처분된 가금류가 1,100만 마리를 넘으면서 각각 11.6%, 13% 상승했습니다. 주머니는 얇아지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면서 주부들의 밥상 물가 걱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설이 내린 뒤 도로가 빙판길로 바뀌면 사륜구동 차량이라도 운행이 쉽지 않습니다. 눈이 내린 지역을 다닐 경우 미리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하거나 스노우 체인을 휴대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스노우 체인은 구동축에 장착하고 도로 파손 우려가 있어 눈이 내리거나 노면이 언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빙판길 위급 상황에서는 스프레이 체인을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경사진 도로나 빙판 굴곡에 타이어가 빠졌을 때 타이어 접지면에 뿌려주면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폭설 지역 고립 시 배터리 방전은 긴급 출동 요청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히터나 열선 시트, 등화장치 등 전기 사용이 많아지기 때문인데 사전에 배터리 상태를 점검하고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운행이 많지 않은 새 중대형 SUV나 전기차도 기온 급강하 시 급 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제설 작업 시 사용하는 염화칼슘도 차량 바닥 부식을 4배에서 5배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운행 후에는 하부까지 꼼꼼히 세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설 후 차량 운행 시엔 더 주의가 요구됩니다. 폭설이 내린 경우에 기온이 떨어지면 터널이나 교량, 그늘진 곳 같은 곳에서는 블랙 아이스나 빙판길이 되기 때문에 안전 운전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겨울철 얼지 않는 워셔액이나 폭설 지역에서 결빙 현상을 줄여주는 와이퍼 사용도 차량 운행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더욱더 잘 헤아릴 수 있는 부모 교육 애니메이션을 준비해봤습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한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 프로젝트가 이어집니다. 훈육이라는 이유로 사용된 체벌, 아이의 행동을 고칠 수 있을까요? 으이그, 이걸 어째... 아휴... 봄이 너 동생한테 이게 뭐야? 무무가 먼저 던졌어. 그렇다고 똑같이 던지면 어떡해. 눈에 맞았으면 어쩔 뻔했어. 아이 참 속상해. 무무가 먼저 그랬는데. 엄마가 때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손바닥 3대. 손 올려. 쫙 펴. 던지고 때리는 거 안 돼. 아야.
손바닥 대. 손바닥.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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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없어지면 돼. 잘 가라. 살금 살금. 이게 왜 여기 있지? 떼다 버려야겠다.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하다니. 야! 받아라! 그럼 이건 어떠냐? 어림도 없지. 그렇다면 받아라! 범인 파워! 겨우 그 정도 파워로 나에게 도전을 하다니.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엄마가 날 미워하는 거야.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지. 아니야. 너 때문이야. 네가 있어서 엄마가 화를 내는 거야. 아니지. 엄마는 네가 싫어서 날 찾는 거지. 아니야. 엄만 날 싫어하지 않아. 잘 생각해봐. 네가 어떨 때 엄마가 날 찾지? 손바닥 대. 손바닥. 아니야.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봄이야. 아니야. 봄이야, 무슨 일이야? 그럴 리가 없어. 봄이야, 괜찮아? 봄이야. 봄이야. 그럴 리가 없어. 엄마는 날 사랑할 거야. 봄이야. 봄이야, 괜찮아? 엄마? 봄이야. 우리 봄이 나쁜 꿈을 꿨구나. 엄마, 내가 싫어? 무슨 소리야? 자가 그랬어. 엄마가 나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아니야. 엄마가 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으차. 에잇. 봄이야, 엄마가 미안해. 이제 봄이를 때리는 일은 없을 거야. 응. 봄이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훈육을 위해 매를 드는 것은 신체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매를 들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반항심과 열등감을 낳아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육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아이의 입장은 다를 수 있고 아이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화를 분출하듯 폭발시키지 말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어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행동의 결과를 알려주고 이후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칭찬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추울 때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가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뇌심혈관계 질환인데요. 뇌와 심장으로 혈액이 원활히 순환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이 무서운 것은 뚜렷한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린다고 합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심근경색의 경우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식은땀, 구토, 현긴증, 호흡곤란, 뇌졸중의 경우 한쪽 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어지럼증, 두통이 있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후유 장애가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알려드린 내용 숙지하셔서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며 육아 포커스 마치겠습니다.